자, 이제 교재 확인해 봅시다. 199페이지 확인 설명 의무 있죠. 1번에 확인 설명 의무 땡땡 하시고 땡땡 무상 중개 돈을 받지 않은 무상 중개의 경우에도 199페이지 확인 설명 의무 1 확인 설명 의무 땡땡 하시고 무상 중개의 경우에도 확인 설명 의무가 있다. 확인 설명 의무가 있다. 두 번째, 무상 중개의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없다. 일단 적어보시고 손해배상 책임은 좀 이따 다시 나와요. 그래서 작년 지문처럼 밑에 2번에 중개보조원 밑줄 중개보조원은 용어 정의하셨듯이 단순한 업무를 보조할 수밖에 없지 중개 업무는 할 수가 없으니까 작년 시험에 확인 설명 의무가 있다? 없죠. 그래서 1번에 확인 설명 의무는 누구한테만? 개업 공인사에게 있다. 하지만 소속은 확인 설명 의무는 없지만 할 수는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확인 설명 시기는 언제? 중개 의뢰 받은 경우 밑줄 1번에 중개 의뢰 받았다. 나오면 의뢰인이 와서 중개 의뢰했고 받았다. 그 말은 어떤 계약이? 중개 계약이 체결된 경우 중개 의뢰 받은 경우 밑에 이퀄 중개 계약 체결 후 같은 말로 적어보시라고. 시험에 간혹 중개 의뢰 받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중개 의뢰 받았습니다 하면 중개 계약이 체결되었으니까 그 다음 할 일이 뭐예요? 확인 설명이다. 아셔야 돼. 핵심 단어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 중개 완성 전에 밑줄 하시고 같은 말 거래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적으시고 거래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자, 그 다음에 3번의 확인 설명은 누구에게만? 모르는 사람에게만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에게만 밑줄 하시고 취득 동그라미 밑에 매수 임차 의뢰인 적으시고 매수 또는 임차 의뢰인에게만 취득 동그라미 하시면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그래서 둘째 줄에 거래 당사자에게 같으면 쌍방에게 다 하는 것은 아니다. 확인 설명 방법은 성실 정확하게 뭐 하고 설명하고 가로 할 때 대장이나 등기상 증명서 등 근거 자료 제시 하에는 설명도 하고 제시 하에 한다. 됐어요? 넘기시고. 그래서 D것처럼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거나 또는 개념 써서 하거나 자료 제시하는 것만으로 하면 안 되고 두 가지 다 동시에 설명도 하고 제시해야 한다. 하거나 그렇게 또는 개념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확인 설명에 필요한 경우 대상물의 누구에게 매도 임대 의뢰인 등 밑줄해 보시고 매도 임대 의뢰인 등은 달리 표현하면 매도인은 매매 대금 받고 소유권 넘기는 사람이죠. 권리 이전 의뢰인 적어보시고 권리 이전 의뢰인에게 뭐에 관한 자료를 상태 동그라미에 관한 자료 요구할 수 있다 되어 있죠. 그럼 상태에 관한 자료가 뭐인가? 밑에 하단에 5번에 확인 설명사항 있나요? 확인 설명사항 별표하시고 땡땡. 자, 암기사항인데 완성되기 전에 확인 설명해야 할 사항을 법에서 옆에 보면 밑에 보면 9가지 있죠. 9가지를 확인 설명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확인 설명한 내용은 어디에 적어줘요? 말 그대로 확인 설명했던 내용은 확인 설명서 기재사항이다 적으시라고. 옆에 확인 설명사항 타이틀 옆에다가 확인 설명서 기재사항이다. 그 확인 설명사항은 확인 설명서의 기재사항이면 암기사항인데 어디에 다시 적는 것이 아닌가? 밑에다가 거래계약서 기재사항이 아니다 적으시라고. 확인 설명사항은 확인 설명서 기재사항이지 거래계약서 기재사항이 아니다. 그 나중에 암기할 때
거래계약서 기재사항이다 아니다 암기할 때 답은 확인 설명사항이에요. 자, 위에 상태 자료 요거 보시기 전에 그러면 그 9가지 안에 6과목이 다 들어가 있어요. 9가지 안에.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먼저 배우신 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 배우시는 6과목은 시험 과목이죠. 자격을 취득했다면 개업 공인인증사 되거나 소속 공인인증사 되어서 중개업무를 할 때 필요한 과목이 시험 과목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중개 대상이다 아니다 할 때 뭘 결론했어요? 민법에서 배우시는 각종 권리는 중개 대상이다. 민법에서 배우시는 각종 권리는 중개 대상이다. 방금 전에 6과목은 중개업무 필요할 때 6과목인데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민법에서 배우시는 각종 권리는 중개 대상이다. 빨리 이다라고 대답해봐요. 빨리. 이다. 민법에서 배우시는 각종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도 매매할 수 있다. 중개 대상이다. 등기법에서 배우시는 각종 등기가 설정되어 있어도 매매할 수 있다. 이다. 공법 시간에 배우시는 각종 용도 지역에 해당돼도 중개할 수 있다. 다만 예외는 있다는 겁니다. 민법에서 배우시는 권리 중에서 점유권, 품유기권 안 되고 공법 시간에 토기 과열 지구 안에서 전매 제한을 받고 있으나 예외가 있지만 원칙은 6과목은 중개에 필요한 과목이다 해놓고 공부하시면서 예외사항을 뽑아내시면 되죠. 그러면 1번 보세요. 거기 지금 소장이 되어서 매수인 앉혀놓고 매매 계약을 중개할 때 설명을 뭘 할 것인가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매수인이 내 가게 와서 아파트 구해달라고 의뢰했다. 그러면 지금 매수인 앉혀놓고 설명하는 물건이 아파트입니다. 설명해야 하네요. 해야 되지. 종류 1번에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설명해야 하네요. 그걸 뭐라 부르는가? 기본적인 사항 밑줄. 종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구조, 용도, 연도를 기본적인 사항이라 부르죠. 기본적인 사항은 이퀄 표시사항 적어보시고 공시법 시간에 토지 표시라 하면 배우시죠? 지적법 시간에 토지 표시라 하면 토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말한다. 그죠? 등기부 표제부 표시란에도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공시가 되죠.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공시법으로 표현하면 표시사항이에요. 표시사항은 뭘 기준으로 확인해야 할 것인가? 옆에 대장 기준 적으시라고. 대장 기준. 지금 등기법 배우시죠? 토지 대장 등기부가 있으면 이 토지가 신규 등록 들어보셨어요? 매립했다. 처음으로 토지가 됐죠. 그러면 신규 등록할 때 뭘 먼저 만들고? 대장을 만들고 대장 가지고 보존 등기 들어가죠. 처음에 지목이 전 대장에 등기부 표제부에도 뭐 전 소유자가 지목 변경 신청할 수 있다 없다? 토지 형질 변경해서 공사한 다음에 지목을 대로 변경 신청할 수 있죠. 그러면 소관청이 이동 조사해보고 형질 변경이 적합하면 대로 지목 변경해 주겠죠. 그럼 등기부에는 아직 전으로 남아 있다고. 이 상태에서. 그러면 개업 공용에서 토지를 중개할 때 지목이 대장에는 전에서 대로 바뀌어 있고 등기부는 전 남아 있죠. 뭘 기준으로? 대장 기준으로 확인해 설명하라는 겁니다. 그럼 등기부도 같은 부동산인데 공부가 지금 지적 공부하고 대장하고 지금 표지상이 다르죠. 그럼 등기부도 대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등기관서에서 알고 있나요? 모르니까 지적소관청은 모르고 있는 등기관서에게 내 관할 토지 소유자가 형질 변경해서 지목 변경을 대로 신청해서 내가 확인해서 대로 변경했으니까 네가 관리하고 있는 등기부에도 대로 바꿔라라고 등기 촉탁하죠. 이 배우셨어요? 일치시키는 제도. 소유자가 대장의 갑, 등기부에도 뭐 갑이었겠죠. 갑이 토지를 을에게 팔았다. 그럼 등기부상 권리관계는 을로 변동됐겠죠. 변경이. 그러면 대장도 을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상태에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등기부에는 을로 바뀌어 있고 대장은 갑으로 남아있죠. 중개할 때 소유자는 표시 토지 물건에 관한 게 아니고 사람에 관한 거 아니에요? 권리관계죠. 뭐가 기준? 등기부 기준. 그럼 이것도 을로 바꿔야 되겠네. 소관청이 알고 있나요? 등기관서에서 소관청에다가 내 관할 토지 소유자가 을하고 매매해서 을로 이전 등기 신청 와서 을로 바꿔놨으니까 네가 관리하고 있는 대장에도 을로 바꾸라고 소유권 변경 사실을 통지하면
소관청은 등기 보고 을로 바꾸고 등기관서는 촉탁받으면 대장 보고 지목을 바꾸고 됐죠. 그 1번은 공시법 중에서 공간정보관리법, 지적법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그 다음 밑줄 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권리관계는 뭘 기준으로 확인? 등기부 기준 적으시면 되죠. 등기부 기준. 그 1번은 지적법이 필요하고 2번은 민법하고 등기법이 필요하겠죠. 3번은 어떤 금액? 예정 동그라미. 어쨌든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계약서 교부하고 보수받을 목적이니까 내가 설명드리는 가격, 예정 가격대로 계약이 이루어지면 내가 법에 따라 얼마 받습니다라고 뒤에 중개보수, 실비금액과 산출내역 설명해야 되겠죠. 그래 예정 금액은 굳이 감으로 이야기하면 학개론이겠죠. 학개론. 아직 감정평가 안 배우셨죠? 지금 중개 대상물이 나왔는데 이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예정 금액을 설명하려 보니까 국토부 실거래가 잡힌 적이 없어요. 매매가 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최근에. 그러면 매매 가격을 설명하려 보니까 요 물건하고 유사한 물건을 찾아봐야 될 거 아니야? 인근에 유사한 특징을 가진 물건 보니까 실거래가 잡혀 있더라고. 그러면 이건 실거래가 최근에 매매가 이루어진 적이 없어서 실거래가가 국토부에 없는데 요가 특징이 유사한 이 물건을 보니까 거래가 보니까 4개 계약이 되고 있네요. 4개에서 합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한다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감정평가 배우시면 거래 사례 비교법에서 유사한 특징을 가진 물건을 조사해서 그 물건의 가격을 조사해 설명하는 게 매매 사례 비교법, 임대 사례 비교법. 굳이 이야기하면 거래 예정 금액은 학개론에서 배우신다 그 말입니다. 중개보수 실비금액과 산출내역은 공인중개사법이겠죠. 그 다음에 4번에 토지 이용 계획, 공법상 거래 규제 및 이용 제한사항. 이건 당연히 공법에서 배우시겠죠. 땡땡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기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기준. 그래서 나중에 토지가 들어가 있는 물건 중개할 때는 세 가지는 보셔야 된다고 보면 돼. 아파트도 대지가 있나 없나요? 있죠. 주택도 대지가 있죠. 그러면 대장 보고 표시상 확인하고 등기부 보고 권리관계 확인하고 어떤 용도 지역이고 어떤 제한을 받는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꼭 봐야 된다고. 작년 시험에 토지 이용 계획은 주거용 건축물을 중개하는 경우에도 확인 사항이다 아니다. 확인 설명 사항이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6번, 7번 묶어서 상태 적으시고 5번, 6번, 7번 묶어서 상태. 항목을 가지고 이런 항목이 나오면 상태인지를 아셔야 돼.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열공급, 승강기, 배수 등을 시설물 상태라 돼 있죠. 상태 동그라미. 벽면 도배 상태, 상태 동그라미. 7번에 1조 소음 진동을 환경 조건이라 돼 있죠. 환경 조건 뒤에 괄호해서 상태 적으시고 현재의 수도, 전기, 가스, 소방의 상태, 현재 벽면 도배 상태, 현재 일조량 소음 진동은 대장의 공시가 되겠나요?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상태에 관한 사항은 9가지 중에서 내외부 시설 벽면 도배 환경 조건의 상태는 각종 공부를 통해서 조사 확인할 수가 없고 성실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 되고 잘 파악이 안 될 수 있다. 확인 설명하려 보니까 예를 들면 여기 성산구에 있는 아파트가 나왔는데 저기 의창구에 있는 부동산에서 여기 성산구에 있는 아파트 중개하게 되었다. 상태에 관한 사항이 잘 파악이 안 될 수 있다. 아니면 거꾸로 아파트 입주 때부터 그 부동산을 해왔다면 아파트 입주 때부터 그럼 그 소장은 그 아파트 상태는 잘 알고 있다. 그럼 물어볼 필요가 없는데 다른 지역에 있는 부동산에서 여기 성산구에 있는 아파트 중개하게 되면 표시사항 등은 대장을 보고 등기 보고 확인해 설명되지만 상태는 잘 파악이 안 될 수가 있고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할 경우가 있으니까 상태에 관한 사항은 누구한테 물어볼 수 있다고? 매도 임대인에게 물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매도 임대인에게 물어본 내용이 상태에 관한 사항인데 반응은 두 가지겠죠. 집주인한테 전화해 보니까 30년 된 아파트가 지금 나왔다. 매매 목적물로. 그러면 30년 된 아파트를 팔기 위해서 매도인이 두 가지입니다. 삭수리해서 내놓는 경우가 있고 그냥 내놓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수리해서 내놓은 사람은
전화하면 지금 설명을 제가 꼭 해야 되는데 시설 상태가 수도가 어떻습니까? 좀 물어볼 거 아니에요? 물어보면 언제 한번 오시라고 소장님 불러가지고 손목을 잡고 군데군데 고친 거 다 보여줘요. 수도 배관 다 교체했고 보일러 다 교체 다 알려준다고. 그러면 설명을 해주면 되겠죠. 그런데 30년 아파트인데 하나도 안 고치고 내놨다. 대답할 게 있나 없나요? 그러면 물어봤는데 매도임대인이 개업 공용에서 요구에 불응할 수 있다 없다? 대답이 없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없어도 어쨌든 9가지 이상은 예외 없이 설명해야 되죠. 불응했다는 사실도 누구한테 설명하고 매수인 임차인에게 제가 상태가 제 동네가 아니어서 잘 몰라서 집주인한테 물어보니까 대답이 없습니다라고 설명하라고. 그 설명을 들어 매수 임차인의 반응이 두 가지 아니겠어요? 나는 그 물건 집주에서 못하겠습니다. 그럼 그 물건은 쫑났죠 이제. 그런데 30년 된 아파트를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가격만 맞춰주면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수리하겠다고 중개달러 할 수 있나 없나요? 그래서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그럼 설명한 내용은 불응한 사실 설명했죠. 설명한 내용은 다 어디 적어줘라고. 확인 설명에서 기재해야 한다고. 좀 이따 확인하시면 돼. 불응하여도 두 가지요. 매수 임차인에게 설명하여야 하고 계약이 이루어지면 어디 적어라. 확인 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좀 이따 확인하시면 되고. 거기 8번에 도로, 대중교통, 시장, 학교 있죠. 그런 항목이 나오면 뒤에 입지 조건을 말해요. 학교를 연습해주겠죠. 그 다음에 9번 보시면 중개대상물의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할 취득 동그라미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설명사항이 이다이다. 취득세 농특세를 설명하는 것이지 취득 밑에 이전 X 이전함에 따라 또는 매각함에 따라 부담할 양도세는 설명사항이 이다이다. 6과목 다 들어가 있죠 지금. 공시법, 민법, 개론, 세법, 공법 다 들어가 있죠 지금. 6과목을 가지고 현장에 중개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체크해 놓으셨으면 다시 200페이지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할 수 있다 했죠. 위에 동그라미 2번 했죠. 니은 체크하시고 니은 2번에 니은. 매도 임대 의뢰인이 자료 요구에 뭐 했다? 불응한 경우 밑줄. 불응한 경우 나면 뒤에 나올 지문이 두 개요. 불응한 사실을 누구에게?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뭐 하고? 설명하고 가로 뒤에 확인 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최근 시험에 설명해야 하나 기재할 의무는 없다? 기재할 필요 없다. 틀렸죠? 설명도 하고 기재해야 한다. 그 다음에 3번도 3번 옆에다가 위 2번 옆에 타이틀 달아보시라고. 2번 옆에는 상태 자료 요구 적어보시고 상태 자료 요구 3번은 소유자 확인 적어보시고 목차를 달아보시라고. 200페이지 위에 동그라미 2번의 옆에다가 상태 자료 요구 적으시고 상태 자료 요구 3번에 소유자 확인. 지금 중개할 때 소장이 중개할 때는 물건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중요하다. 당연할 거 아니에요? 그럼 소유자 확인은 뭘 통해서 하고? 등기부 각부를 통해서 확인하겠죠. 지금 현재 내놓은 매매 목적물, 임대차 목적물 소유자를 등기부 통해 보니까 갑이 되어 있다. 그럼 내각의 실제 물건 내놓은 매도인이 등기부상 소유자 갑인지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중개무 3번 중개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개 의뢰인에게 뭐 보여달라고?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5번이 방금 전에 적으셨던 거 무상중개의 경우에도 설명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그 밑에 판례가 나와 있죠. 그 판례가 시험에 종종 나와요. 판례 뭐 보니까 중개계약에 따른 중개계약을 한 개업 공인사의 밑줄 어떤 의무와 확인 설명 의무와 이에 위반한 경우에 어떤 의무 손해배상 의무는 넷째 줄 뒤에 중개의뢰인이 찾으셨나요? 밑줄 하시고 개업 공인사에게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무상중개라고 해서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뭐하고 뭐가? 확인 설명 의무와 위반한 경우에 손해배상 의무는
의뢰인이 기업 공인중개사에게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 무상중개라고 해서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옆에 페이지 2번에 확인설명서 작성 의무 있죠. 이것도 똑같이 누가 언제 누구에게 이걸 꼭 체크하셔야 돼. 확인설명서 작성 의무 1. 작성자는 누구? 기업 공인중개사이다. 소속은 확인설명서 작성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둘째 줄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확인설명서 작성할 수 있다 없다? 있고 당연히 보조는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니까 확인설명서 작성 의무가 없다. 언제요? 정미줄 하셔야 돼.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 작성하는 때까지. 중개가 완성되어 같은 말 계약이 체결되어 거래계약서 작성할 때 그때 같이 써주는 게 뭐다? 확인설명서이다. 그러면 교부 대상자 보존기간 보니까 누구한테 교부해야 한다? 권리 취득 의뢰인에게는 설명 의무가 있었고 취득 의뢰인에게만 교부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밑줄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해야 한다. 그죠? 이번에 확인 설명서는 그 다음 밑줄 원본, 사본, 전자문서를 몇 년간? 3년간 보존해야 한다. 3년 괄호. 괄호에 공인전자문서센터 보관시 제외되어 있죠. 밑줄에 보시고 자 여기 보세요. 좀 이따가 정리할 거래계약서에만 쓰는 표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서인 거래계약서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한 법정 서식 같은 말 표준 서식이 없어요. 거래계약서만 표준 서식 같은 말 법정 서식이 없어요. 법에서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서 서식은 당사자의 계약 내용의 합의 내용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표준 서식을 만들기 곤란하다 그런 취지입니다. 어쨌든 결론은 거래계약서만 표준 서식, 법정 서식이 없어요. 그럼 거래계약서를 쓴단 말은 합의가 되었다.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금액 이름이 바뀌어야 되죠. 어떤 금액? 거래 금액에서 예정자 빠져야 되겠죠. 총 매매 대금은 4억원을 한다. 적어야 되죠. 계약금 4천만 원은 계약 체결 시 지급한다 해서 계약 금액도 적어야 되겠죠. 중도금 얼마 언제 지급한다. 잔금 얼마 언제 지급한다라고 거래 금액, 계약 금액 등 지급에 관한 사항을 거래 예정 금액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계약서 쓰는 이유는 보존을 증거로 보존하라고 말 아니야? 그럼 거래 계약서는 몇 자요? 그러면 5년 보존이야. 요 세 마디 표준 서식이 없다. 좀 이따 저 불러드릴게요. 표준 서식이 없다. 그 다음에 거래 금액 기재한다. 5년 보존한다. 이건 어디에만 쓴다고요? 거래 계약서만. 지금 보존 기간이 거래 거래계약서는 5년이죠. 그러면 나중에 표가 이런 표가 5월 되면 나온다고. 일반 중개 계약서는 표준 서식이 있다 없다? 거래 계약서만 없다는 거야. 일반 중개 계약서 있다 없다? 전속 중개 계약서 있다는 거. 확인 설명서 있다는 겁니다. 일반 중개 계약서는 작성 의무는 없죠.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없다? 요청 받아서 작성할 때 어떤 금액? 더 예정 금액이죠. 전속 중개 계약 시 공개할 가격, 예정 금액, 확인 설명, 확인 설명서 예정입니다. 다. 일반 중개 계약서는 작성 의무가 없기 때문에 보존 기간 없죠. 전속 중개 계약서 3년, 확인 설명서 3년. 이렇게 다 암기하실 필요가 없고 법정 서식, 표준 서식이 없다. 거래 금액 기재한다. 5년 보존 나오면 뭐만? 거래 계약서만. 지금 한 개 보실 게 확인 설명서는 3년이죠. 이걸 개정되기 전에는 사본을 보존하라 이렇게 했다고. 법에서 사본을. 근데 단속 나가 보니까 소장 가게에 거래 계약서가 보존되어 있는데 원본을 가지고 있는 소장도 있고 사본 보존하고 있는 소장도 있고 컴퓨터에 저장해 놨습니다 하는 소장도 있을 수 있죠. 이거 다 증거 기능 해야 못해요. 원본도 증거 기능, 사본도 증거 기능, 컴퓨터 출력하면 다 증거 기능 하죠. 그래서 규제를 풀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사본을 보존해야 된다면 안 되고 원본을 보존해야 되고 사본을 보존해야 되고 컴퓨터 안에 저장되어서 전자문서로 보존해도 된다는 거예요. 기간만 5년, 3년. 아시겠죠?
근데 보존을 해야 한다 했는데 개정되어서 다음 주 그다음 주 가시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배우신다고. 소장이 부동산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지면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내용도 있는데 국토부에서 구축하고 있는 부동산 거래 계약,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소장이 이용하는 부동산 거래 계약 시스템이 있어요. 이걸 나중에 전자계약 시스템이래요. 여기에 소장마다 다 가입하고 있고 공인 인증서가 다 등록되어 있다고.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소장이 직접 부동산에서 직접 계약서를 컴퓨터로 작성해서 출력했죠. 지금 했다면 당사자 도장받고 서명 날인할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원본인 사본을 지가 보존하면 된다는 거야. 그런데 이미 가입하고 있는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에 전자계약 시스템에 들어가서 매매계약 내용을 여기에 타이핑 쳐가지고 여기 적어놨다고. 여기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그럼 여기 국토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자계약 시스템에 그 자료가 남아있다? 남아있죠. 그럼 나는 따로 보존할 필요가 없다. 이게 공인전자문서센터예요. 확인설명서나 거래계약서 원칙은 사본 원본 전자문서를 5년 3년 보존 의무가 있는데 다만 그 거래계약서가 어디에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전자계약 시스템 안에 보관되어 있으면 나는 별도 보존 의무가 없다. 그 내용이에요 지금. 자, 그래서 지금 보존기관에서 2번의 둘째 줄에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 제외되어 있죠. 그것도 체크하시고. 4번에 서명 및 날인되어 있죠. 및 동그라미 및. 과목의 특징입니다. 공인중개사법하고 부동산거래신고법 전체에서 각종 서식이 쭉 나누는데 그 서식에 서명 및 날인해야 되는 것도 있고 서명 또는 날인 이걸 구분해서 시험 내니까 결론은 및 동그라미 하셨죠? 땡땡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에만 그렇게 두 가지로 한정하시라고. 및 날인해야 되는 것은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에만 그렇게. 그러면 거래계약서도 아니고 확인설명서도 아니면 나머지는 다 뭐한다? 또는 전속중개계약서에는 누가? 개업공유사하고 또 중개의뢰인 두 사람이 계약 당사자 아니에요? 서명 또는 하여 서명 및. 여기는 또는 및 하면 안 돼요. 다음 주변시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나머지 서식은 두 가지 빼고는 다 또는 하셔야 돼. 함정 체크가요. 그래서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첫째 줄 누구는? 개업공유사는 법인이면 누가? 대표자는 분사무소이면 넘기시면 2번이 그 말이에요. 2번 법인의 경우 누가? 대표자. 분사무소가 시험 나오니까 분사무소의 경우 누가? 책임자가 및 날인해야 한다. 그죠? 그 함정이 잘 섞고 나는 게 두 번째 줄 아니야. 분사무소 밑줄에서 완성이 되면 누구만? 책임자만 찍으면 되지 대표자와 함께 하면 안 된다고. 잘 섞는다는 거야. 분사무소에서는 책임자만, 주된 사무소는 누구만? 대표자만. 3번 체크하시고. 소속 공인중개사가 당의 중개인을 수행할 수 있나 없나요? 소속 공인중개사는 당의 중개인을 했다. 그러면 뒤에 나올 말이 뭐예요? 함께 및 날인. 5번에 공동중개 밑줄. 공동중개하면 1인만 서명 날인하면 돼요. 모두. 공동중개 나오면 뒤에 모두 및 날인. 그래서 이게 다 중개 업무 파트이면 제재가 기본이 뭔데요? 업무정지인데 업무정지가 아닌 게 밑에 제재에서 1번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았다. 개업공유사도 이전에는 뭐였는데 업무정지였는데 지금 뭐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작년에도 그게 정답이었고. 소속 공인중개사도 확인 설명할 수 있나 없나요? 할 수 있고 할 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해야죠. 자료 제시하지 않으면 소속은 다 제재가 뭐다? 자격 정지. 소속 공인중개사 나중에 암기사항이 자격 취소 사유가 4가지인데 4가지고 암기하시고 나머지 싹 다 자격 정지를 하시면 돼. 밑에는 확인하실 필요 없이 다 자격 정지, 업무 정지요. 넘기시고.
거기 205페이지 문제가 한 게 있죠. 205페이지 두 번째 문제.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 공인중개사 갑의 확인 설명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 확인 설명 밑줄 틀린 것 동 X하시고 갑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 계약서 작성하는 때 그 시점이 주어지면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 계약서 작성할 때 같이 하는 게 뭐예요? 확인 설명 작성해야 한다. 맞죠? 갑은 작성된 확인 설명서를 누구한테 교부? 교부는 당사자 모두에게. 맞죠? 중개보수 실비 금액과 산출 내역도 확인 설명서. 맞죠? 4번 갑은 임대 의뢰인이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 불응했다. 불응하면 뒤에 나올 지문이 두 개죠. 임차 의뢰인에게 뭐 하고 설명하고 어디에 적어라. 확인 설명서에 기재해야 한다. 기재할 의무는 없다 되어 있죠. 5번은 나중에 삼수 올 때 하시고 넘기시고. 넘기시면 문제 또 확인 설명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 되어 있죠. 1. 개업 공인중개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앞면에 있어요. 중개계약은 민법상 위임관계가 있다. 선관주의 의무가 있다 없다. 권리관계 등을 조사 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다. 2번에 두 명의 개업 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중개했다. 뒤에 나올 말이 뭐야? 모두 및 날인해야지. 1인만 하면 안 된다고. 그 다음에 3번 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을 중개가 완성된 후 해야 한다. 확인 설명해야 한다. 언제? 중개가 완성되기 전 후에 X. 중개 보조는 확인 설명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5번 확인 설명서 작성하여 누구한테 교부하고 거래 당사자에 교부하고. 맞죠? 원본을 하면 안 되죠. 지금은 원본 밑에 4번 전자문서를 몇 년간?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자, 그 다음 밑에 테마 4번에 거래계약서 작성 의무 있죠. 거래계약서 밑줄 하시고 밑에 빈칸에다가 요 세 가지를 적으시라고. 거래계약서 밑줄 하셨으면 1. 법정서식 괄호 표준서식 있다 없다. 거래계약서 밑줄 하시고 1. 법정서식 괄호 표준서식은 없다. 이 거래 금액 기재. 거래 금액을 기재한다. 거래 금액. 예정 들어가면 안 되고. 몇 년간 보존? 5년간 보존. 법정서식, 표준서식 없다. 거래 금액 기재한다. 5년간 보존. 그래서 1번에 작성 의무자는 누가? 개업 공인중개사가. 2번은 소속은 중개물을 수행할 수 있으니까 작성할 수 있다 돼 있죠. 3번 보조는 작성 의무도 없고 작성할 수도 없죠. 옆에 페이지 작성 시기는 언제?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밑줄 같은 말 거래 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그 다음에 3번의 교부 대상은 똑같이 누구에게? 거래 당사자에게 밑줄 하시고 쌍방에게 교부하고 원본 4번 전자문서를 몇 년간?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셋째 줄 뒤에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제외다. 그죠? 4번의 서명 및 날인은 똑같아요. 누가 해야 하고? 개업 공인중개사. 둘째 줄 소속 공인중개사만 중개했다 해도 뒤에 나올 말이 뭐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그 말이니까 밑에 3번 있나요? 3번 동그라미.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인을 한 경우 뒤에 나올 말이 함께 및 날인해야 한다. 그죠? 및 날인. 이번에 법인은 누가 해야 한다? 대표자가 해야 한다. 분사무소이면 책임자가.
그 다음에 5번의 작성 방법은 표준 서식이 있다 없다. 표준 서식은 없다. 그래서 첫째 줄에 거래계약서 작성 수단, 그 말은 서식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 없습니다. 표준 서식이 없다. 그 함정이 표준 서식은 없지만 작성을 해야 한다. 해야 하는 이유가 교부해야 되고 5년 보존해야 되니까 표준 서식이 없을 뿐이지 어떤 형식은 제한이 없지만 반드시 써야만 증거로 보존해야 될 거 아니야. 넘겨보시면 거래계약서 필수적 기재사항에서 1번 다시 표준 서식 위에 첫째 줄에 타이틀에 거래계약서 밑줄하시고 표준 서식이 있다 없다. 없다 다시 적으시고 없지만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작성해야 한다. 저것이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표준 서식이 없다는 말이고 형식에 제한을 두지 않는단 말이지 증거로서 보존해야 되니까 반드시 작성을 해야 한다. 그래서 첫 번째 작성을 해야 하는데 서식이 없으니까 서식 권장을 둬야 되겠죠. 각종 서식은 다 어디 승해요? 국토교통부 영역이니까 서식 권장 나오면 다 누가 나온다? 국토부 장관은 거래계약서의 표준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서식 동그라미 나오면 다 국토부 장관이 권장할 수 있다. 그럼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공인중개사 협회가 권장할 틀렸습니다. 국장이 권장할 수 있다. 그 다음 밑에 2번에 거래계약서 필수적 기재사항 돼 있죠. 거래계약서 기재사항인데 필수적이란 말은 반드시 기재할 사항 그 말입니다. 그럼 땡땡 하시고 앞에 적으셨듯이 무엇은 거래계약서 기재사항이 아니다. 확인 설명사항 X 적으시면 되겠네. 확인 설명사항은 거래계약서 기재사항이 아니다. 확인 설명사항 X 적으시면 돼요. 일단 비교를 해서 보실 게 4번에 어떤 금액 거래 금액이지 확인 설명사항은 어떤 금액 옆에 거래 예정 금액 X 적으시고 두 번째 함정이 6번 권리 이전 내용 되어 있죠. 이전 동그라미 옆에 권리 관계 X 적으시고 권리 관계 나오면 그 물건의 소유자가 누군지 그 물건의 얼굴에 건재당이 있으면 건재당권자가 누군지 채권 최고액이 얼마인지 그걸 권리관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확인 설명할 때는 등기부 통해서 권리관계 설명해야 되죠. 설명한 권리관계를 어디 적는다고요? 확인 설명서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거래계약서에는 권리관계를 다 적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 아파트 매매계약서 등을 가지고 계시면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잔금 만약에 2억 원은 잔금 2억 원은 몇 년 몇 월 며칠 언제 매도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잔금 얼마 언제 지급하기로 한다 해놓고 잔금 지급 시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다 해서 소유권 이전처럼 이전되는 내용만 적는 것이지 권리관계를 다 적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착시현상이니까 권리 이전 내용하고 권리관계는 꼭 구분하실 것.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게 8번 확인 설명서 교부 일자 밑줄. 방금 전에 확인 설명서는 거래계약서 작성하는 때 같이 써주는 게 확인 설명서 아니에요? 근데 거래계약서 안에 확인 설명서 교부 날짜가 언젠지 다시 적어주라는 취지는 계약 체결 이후에 손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다? 확인 설명서입니다. 확인 설명사항대로 물건이 그럴 것이다 믿고 계약했는데 확인 설명서 내용하고 물건이 다르면 손해배상 책임관계 발생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손님에게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게 확인 설명서이기 때문에 거래계약서 기재사항 인가는 아닌가 할 때 제일 잘 나오는 게 확인 설명서 교부 일자입니다. 그 어디에 함정을 파겠나요? 확인 설명서 교부한 날짜가 언제인지 그게 중요하죠. 확인 설명서 보존 기간. 보존 기간은 계약서 적을 내용이요. 법에 딱 명시되어 있어요. 보존 기간 같은 것은 거래계약서 기재사항이 아니고 확인 설명서 교부한 날짜 그런 게 함정이라는 거죠. 확인 설명서만 보고 오 하시면 틀리고 나온다는 거예요. 교부 일자까지 확인하시고. 밑에 그 밖에 약정 내용이 있죠. 그 밖에 약정은 특약사항도 적으라고 하면 특약사항.
그 3, 4월 달에 민법을 좀 공부하신 다음에 담보 책임, 뭐 과실기소 그런 게 나오니까 그때 보시더라고. 거래계약서 기재사항인가 아닌가 시험 잘 나옵니다. 확인 설명했던 내용은 확인 설명서 기재사항이지 지금 보셨던 거래계약서 기재사항이 아니다. 제재는 다 제재가 뭐라고요? 업무정지인데 업무정지가 아닌 것만 솎아내시면 돼. 옆에 페이지 3번 있죠.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이중계약서 작성한 데 있죠. 1번 보시라고. 1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거래 내용을 뭐로?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끊으시고 그 다음에 함정이 서로 다른 동그라미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 작성한 경우 나왔죠.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그 말은 실제 가격이 4억인데 업계약서로 4억 5천 쓴다든지 다운계약서로 3억 8천 쓴 그게 거짓 기재예요. 서로 다른 이중계약서는 4억짜리 계약에 한 개 쓰고 매도인과 합의해서 양도세를 주려고 3억 5천에 다시 한 개 더 쓰는 게 있죠. 그게 서로 다른 이중계약서예요. 시험에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계약 내용에 부합되는 거래 내용에 부합되는 거래계약서를 2장 작성했다. 이거 위반입니까? 위반이 아닙니까? 거래 내용에 부합되는 계약서를 2장 작성한 경우. 이게 안 보이면 2개 작성했다 나오면 이중계약서나 하고 보고 나온다는 거야. 4억짜리 한 개 쓰고 5억짜리 한 개 쓰는 것처럼 서로 다른 계약서를 쓰면 위반이지만 계약 내용에 부합되는 4억짜리 계약서를 100장 적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없다? 물건이 큰 물건이면 공유자 100명이면 100장 적어야죠. 그 부합되는 계약서는 100장 적어도 되고 다른 계약서를 2장 적으면 안 되고 위에 적으시라고. 거래 내용에 부합되는 거래 내용의 부합이 가장 중요해요. 부합 같은 말 일치하는 부합되는 일치하는 계약서를 100장 작성할 수 있다 없다? 100장까지 적어놔요. 100장 작성할 수 있다. 부합. 그래야 뭐 좀 경기가 있겠죠. 뭐. 됐죠? 그래서 단순 업무 정지가 보세요. 이제 암기사항을 감을 좀 잡으실 게 아예 작성 교부 보존하지 않았다. 서명 날인을 하지 않았다. 이게 다 제재가 뭔데요? 업무 정지라고. 작성을 안 해버리면 업무 정지야. 그 승인 썼는데 다운 계약서, 업 계약서처럼 거짓 기재하거나 다른 이중 계약서가 더 나쁘다는 거야. 그 단순 업무 정지가 아니고 거기 동그라미 1번의 둘째 줄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 돼 있죠.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 넘겨보시면 213페이지 두 번째 문제.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 밑줄 틀린 것 X. 1. 개업 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 작성 교부해야 한다. 나왔죠? 언제?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작성 교부해야 한다. 맞아요? 만자가 애매하시면 그걸 읽을 줄 아시면 되지.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도 작성 교부 의무가 있다. 완성되기 전에는 뭐 해야 되고 확인 설명 나야 되고 그 판례 원문이니까 완성이 된 때에만 작성 교부해야 한다. 2번 당연히 개업 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에 또는 하면 안 되고 및 날인. 3번의 확인 설명서 교부 일자는 기재할 사항이다 이다. 4번의 거래계약서 보존기간 몇 년? 5년. 공인전자문센터에 보관된 건 제외다 그랬죠? 5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하나의 거래계약에 대하여 서로 다른입니다.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 작성하면 위반이죠. 등록을 취소해야 합니까? 취소할 수 있다.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그 표현을 다음 주 익히시는데 하여야 한다 말은 절대 취소란 말이고 할 수 있단 말이 앞에서 체크하신 임의적 등록 취소예요. 그 절대 취소 사유인가 임의적인 그걸 구분해서 낼게 5번. 됐죠? 넘기시.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특히 확인 설명 과정에
계약 체결 후에 고의과실이 밝혀져서 재산상 손해가 발생될 수 있다. 그러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있는데 배상 능력이 없을 수 있다. 그 경우에 대해서 뭘 해놨다고요? 보증이 설정되어 있다. 그걸 배우는 게 지금 214페이지 손해배상 책임과 반환채무 이행 보장인데 테마 1번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죠. 뒤에 업무 보증 설정이 있죠. 쉬었다요 정리합시다. 쉬었다 하겠습니다.